철강 섹터 투자 전략이라든가 탑픽 혹시 팁을 주실 게 있다면 내가 투자를 한다면 나는 이렇게 하지 않을까? 근데 저는 일단 철강은 네. 뭐 탑픽이고 안전하게 신사업으로 확실하게 주가 지지 요인 가지고 있고 게다가 실제로 업황 살아나면 가장 먼저 움직일 종목 들고 있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좋다라고 보고 있고 구리를 내년 하반기에 좋게 보고 있어요. 구리를 내년 하반기에 좋게 본다면 그때는 경기가 좋아질 것이다. 그 상반기까지는 좀 긴축 기조가 계속 되겠지만 하반기에 좀 풀리면 금속 가격 회복된다고 따졌을 때 네. 산업 금속들 중에서는 구리가 제일 좀 기대감이 높다. 네, 원고, 투고, 쓰리고 여기는 투자고입니다. 자,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안혜수 연구원님 철강과 이철금속 말씀 나누고 있는데 자, 이번에는 내일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 친환경 뭐 등등 이 신사업, 미래를 좀 보는 시간인데 이런 신사업이 속도가 나는 게 철강주라든지 리튬 관련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게 있나요? 포스코의 신사업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고 2차 전지 소재를 포스코도 하고 네. 또 대표적으로 고려아연도 하고 있습니다. 고려아연? 네. 고려아연은 이제 좀 다른 쪽으로 하고 있긴 한데 네, 거긴 뭘 해요, 리튬이 아닌? 고려아연은 이제 니켈이랑 아하. 전구체 정도까지 하려고 하고 있어요. 자, 포스코 홀딩스에 대해서 철강 기업 중 신성장 동력이 가장 돋보인다 그러면서 투자 의견은 매수 유지하고 목표 주가 39만 원으로 상향했다는데 얼마에서 39만 원으로 상향하신 거예요? 네, 33만 원에서 33만, 오. 39만 원으로 거의 뭐 한 20%가량 높여 네. 잡으신 건데 네. 업계에서는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다른 분들 전 되게 보수적으로 해놓은 거예요. 다른 증권사들 네. 목표 주가 보면 45만 원, 45? 42만 원 이렇게 한 것도 많습니다. 지금 가격이 30만 원 네, 언더인가요? 30만 원, 네, 한 28, 9만 원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오, 보수적으로 잡으신 이유가 따로 있어요? 리튬 사업에서 얼마만큼의 이익이 창출될 거냐를 추정을 할 때 조금 약간 타이트하게 한 걸 수 타이트하게. 있고 좋게 봐서 목표 주가 상향을 하신 거니까. 그렇죠. 리튬 사업 가치를 어쨌거나 반영한 거죠. 원래는 철강 주로만 봐서 33만 원 했었는데 이 리튬 사업 가치도 이제 쳐줘야 되지 않나 싶어서 이제 더해준 겁니다. 리튬을 더해서 이 정도? 네. 그렇지 않았으면 기존에 33만 원 정도? 네. 다른 분들이 리튬을 더했을 때는 진짜 훨씬 더 올린 거죠. 근데 저는 그 중에서도 보수적으로 올린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너무 크게 잡은 건 아니다. 충분히 성장 여력은 있다 네. 라고 보신다. 이게 근거가 될 수 있고요. 포스코홀딩스의 리튬 사업이 광석형이 있고 염호형이 있다? 일단 염호형이라는 게 뭐예요? 자원을 채굴을 할 때 네. 저희가 두 가지 자원에서 채굴을 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네. 광산, 산에서 그냥 금광 캐듯이? 네, 그런 거가 있고 네. 염호는 남미의 소금호수 아시죠? 그런 염호들이 많아요. 근데 거기에 지하에 있는 지하수 염수에 리튬이 함유되어 있는 겁니다. 거기서 그 염수를 지하수를 뽑아내서 물 퍼다가? 네, 거기서 이제 추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포스코홀딩스가 하는 거는 염호형이에요? 근데 포스코는 두 가지 다 합니다. 이제 리튬 기업들이 네. 거의 두 가지 다 하고 있어요. 하나만 하는 데도 있긴 한데 네. 당연히 자원이 다르니까 구분을 하는 것도 있지만 네. 이게 약간 마진율도 살짝 다르거든요. 뭐가 더 고급 어떻게- 기술이에요? 땅 파서 하는 거랑 물 퍼서 하는 거랑? 뭐 고급 기술이라기보다는 네. 광석형이 조금 더 성숙된 기술이긴 해요. 옛날부터 많이 했다. 옛날부터 많이 했고 염호는 역사가 그렇게 깊진 않다. 그래도 않다. 오래되긴 했어요. 비중이나 이런 것들은 어때요? 포스코가? 비중이 네. 이 광석형은 수산화 리튬 캐파 기준으로 네. 말씀을 드리면 1단계가 올해 말에 준공이 되는 게 4.3만 톤입니다. 광석형 리튬 4.3만 톤. 이게 어느 정도 규모요? 글로벌 네. 수요에서요. 네. 올해 기준으로 수요가 네. 60만 톤 정도 되거든요. 60만 톤인데 4.3만 톤? 한 8%? 꽤 많이 차지하네요. 근데 이게 네. 올해 기준이잖아요. 네. 수요 성장 폭이 굉장히 크거든요. 30년도에는 거의 한 200만 톤까지 수요가 클 거다라고 이제 시장 규모가 이렇게 커질 네. 거다. 그렇게 많이들 시장에서 보고 있습니다. 광석형에서 캐내는 게 한 4만 톤 한 넘게. 4만 톤 만들 거고 네. 그리고 염호형에서는 1단계가 이제 25년에 2.5만 톤. 아직은 염호 쪽에서 나오는 양은 많지는 않네요. 이제 26년에 5만 톤까지 네. 그렇게 일단 계획을 하고 쭉 있어요. 늘려가고 수요는 계속 증가하는데 공급이 계속 달리는 상황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근데 가격이 뒷받침이 되려나 모르겠어요. 네, 이게 가격이 최근에 좀 우려가 네. 많이 나오고 있어요. 골드만삭스 막 이런 데서 예. 리튬 가격 빠질 거다 이런 근거는 뭐예요? 네, 수요가 많이 성장을 하는데 음. 그만큼 신규 리튬 프로젝트들도 많이 생겨나고 있다. 여기저기서 달라붙는다. 네, 그래서 리튬 공급 과잉 나올 거고 뭐 리튬 가격 빠질 거다 이런 의견들이 나왔어요. 네. 그런데
이게 조금은 비약인 게 뭐냐면 네. 이제 여기에 대한 반박도 이제 많이 나왔죠. 근데 그 신규 프로젝트들이 단계에 맞게 제대로 생산할 수 있냐 이거죠. 그 신규 프로젝트들을 진짜 좀 일일이 트래킹을 해보면요. 네. 대부분이 뭐 타당성 평가 단계라든지 아니면 투자 결정을 고민하고 있는 단계 이런 데서 머물러 있어요. 얘네가 실제 착공에 들어간 후에도 네. 한 2, 3년은 공장 세우고 뭐 양산하는 하고. 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린단 말이죠. 아. 그런 거 플러스 또 다른 이유를 덧붙이자면 네. 신규 기업들은 좀 중소 광물 기업들이에요. 네. 돈이 없어요. 자금 조달을 해야 됩니다. 그것도 안 돼 있다. 네, 그것도 시간이 좀 걸리겠죠. 그거네요. 앞으로 치킨집이 잘 될 것 같대. 그러면 너도 나도 치킨집을 지금 다 차리면은 이제 치킨집이 힘들어지겠구나 하는데 치킨집 차려볼까 생각하는 사람. 되게 많다. 이제 하려고 하다가 안 안 좋대 하면 너무 많아지는데 음. 이러면은 못한대. 근데 돈이 없네. 못하겠다. 이럴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뭐 지금 차린다고 하더라도 가게 구하고 인테리어하고 뭐 이 시간도 굉장히 오래 걸리니까. 네, 맞아요. 하기서 치킨집도 그렇게 오래 걸리는데 리튬 광사 이런 거는 그래서 네. 좀 그거 전망은 어느 쪽이세요? 연구원님이 생각하시기에는 타이트할 것 타이트한 같다. 상황이 좀 오랫동안 지속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목표 주가를 올렸죠. 최소한 어느 정도? 지금부터 뭐 다 손을 대더라도 그건 이제 중소기업들이 들어오기에는 너무 힘들 것 같고 한 25, 26년까지는 가격이 지지될 수 계속 있다라고 지지될 수 보고 있다. 있어요. 사실은 원자재 투자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네.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리튬에 직접 투자를 하는 건 어때요? 리튬이라는 네네네. 선물 가격을 쫓아가는 뭐 여러 가지 ETF라든가 근데 그 리튬이 예. 특이한 게 뭐냐면요. 네네. 다른 막 구리, 니켈 이런 것처럼 네. 금속 시장 있잖아요. LME 시장 이런 데에 상장되어 있는 금속이 아닙니다. 그래요? 네, 그래가지고 실제 수요자 공급자들끼리 따로 계약을 맺는 방식으로만 지금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선물 시장이 없어요? 네, 없어요. 아, 그래서 진짜? 스팟 가격만 존재하고 기업들 간에 그냥 계약 가격만 존재를 합니다. 근데 리튬 기업들이나 뭐 전기차 기업 이렇게 한 번에 담은 ETF가 있긴 하죠. 그럼 그런 그거는 ETF는 있어요. 결국 기업 따라가는 거예요. 그 리튬 가격보다. 그 고려아연이 LG화학, 하나와 사업 동맹을 맺었지만 주가는 계속 주춤하다고 하는데 주가에 반영되는 건 언제쯤? 왜 안 반영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거는 시장이 어떻게 생각하느냐를 이제 저는 어떻게 좀 추측을 하고 있냐면 네. 신사업 기대감은 솔직히 엄청나죠. 너무 시너지가 좋잖아요. 그쵸. LG화학이랑 최고 우리나라 1위 2차전지 소재 기업이랑 같이 소재한다고 하지. 네. 하나랑은 신재생 에너지 투자하고 수소 사업한다고 하지. 비즈니스 자체는 너무 좋아 보여요, 저도. 근데 이제야 논의를 하고 있는 단계고 너무 초기 단계다 보니까 아직은 좀 가시성이 좀 떨어져서 주가에 반영이 안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신사업 협력 의미도 있었지만 지분 경쟁 이슈도 솔직히 있었잖아요. 몰라요. 지분 경쟁 이슈는 뭐예요? LG화학이랑 하나랑 네. 자사주 수합 형태로 파트너십을 맺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식 너 가지고 니네 주식 우리 줘.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고려아연 최대 주주 영풍이 있고 네. 근데 실제 경영하는 이제 일가는 또 이렇게 따로 있고 분리돼 있고. 약간 근데 이제 신사업적으로 하는 거는 실제 경영진분들 이게 실제 경영 쪽이 주식을 이제 지분을 늘리고 싶어서 네. 자기 주식 수합해서 이제 우호지분 늘리는 게 아니라 지분 경쟁 이슈 때문에 이게 한참 떴던 거예요. 8월이랑 막 10월 이럴 때 한참 떴던 건데 네. 이제 한 번 딱 했으니까 이 이슈는 한 번 이제 했다. 일단락됐고. 그래서 좀 이렇게 소강된 것도 딱. 그럼 순수하게 그러고 있어요. 4억만 원을 놓고 봤을 때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까요? 좀 너무 초기 단계라서 너무 초기 단계다. 비즈니스는 너무 좋아요. 그런데 이제 더 지켜보고 좀 장기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장기적으로. 2023년 내년 철강 업황 전망 한번 이것도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 쭉 말씀을 나눴지만 철강이라는 게 굉장히 이제 경기에 민감하게 경기 따라가는 업종인 것 같은데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크게 보면 경기가 안 좋다 심지어는 뭐 내년 하반기 정도에는 본격적인 침체가 올 것이다라고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전반적인 경기를 따라가기 때문에 철강 산업도 안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아니면 반대로 경기가 안 좋아지면 어떻게든 살리려고 노력을 할 테니까 중국처럼 네. 그런 영향을 받아가지고 철강 쪽도 뭐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는지. 세계 경기 둔화 우려가 나오고 있죠. 근데 그죠. 모든 산업이 영향을 받겠지만 이번에 철강 산업은 좀 그거를 방어할
방어할 수 있는 기대감이 있다. 어떤 기대감이 있냐면 뭐가 글로벌 인프라 수요예요. 네. 중국에서 21년 4분기부터 되게 많이 인프라 정책을 내세웠고요. 네. 근데 거기에 플러스 미국이 22년에 공급망 정책 엄청 많이 했잖아요. 그게 결국은 뭐예요? 우리나라의 반도체 공장, 2차 전지 공장, 건물 공장 다 세워라. 세우겠다. 결국은 인프라 투자해라 이거거든요. 최대 소비국이 두 개가 인프라 쪽에서 그렇게 수요가 늘어날 거란 말이에요. 2017년, 18년도에 네네. 그때 트럼프 정부도 네. 감쌌겠다 아메리카 그랬죠? 퍼스트 막 이러면서 우리나라에만 해라 막 이랬잖아요. 네. 그때 미국 부동산 건설 지출은 내려가고 네. 인프라 지출은 올라가는 그런 상태여서 지금이랑 좀 비슷하죠. 부동산 네. 내려가는데 그러네. 인프라 올라가는 거. 미국 철강 가동률이랑 철강 가격은 올랐거든요. 약간 좀 오버랩해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때 시차는 어떻게 돼요? 그렇게 트럼프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했을 때 그때도 한 1년 정도 됐다. 트럼프가 한 17년도부터 꾸준히 그렇게 했는데 한 네. 18년도에 그렇게 그때부터. 서서히 가격이 올랐습니다. 그러면은 내년 상반기부터는 어느 정도 하반기에 실제 수요가 나타날 거라 기대가 되면 주가는 또 항상 그러니까요. 먼저 움직이거든요. 내년 상반기쯤에는- 네, 주목을 좀 받을 수가 있겠죠. 건설 경기 영향을 많이 미친다라고 했는데 국내 건설 경기하고도 조금 영향이 있나요? 국내 건설 경기도 당연히 좀 영향은 네. 있어요. 근데 비중은 좀 작죠. 영향 미치는 정도는 작은데 네. 기업들 중에 아까 말씀드린 대한제강, 한국철강 이런 네네. 기업들은 내수 비중이 거의 99%예요. 대한제강, 네. 한국철강. 한국철강. 딱 그리고- 그냥 이름에서 대한, 한국. 이게 여기 쉽네요, 진짜. 철강. 거의 우리나라 건설 향으로만 이제 봉영강유 파는 기업들인데 아. 이제 뭐 그쪽은 좀 더 우리나라 건설이 안 살아나면 좀 계속 슬로우할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걱정이 되는 게 뭐 중국이 부양한다 어쩐다라고 하는데 국내 비중이 많이 크다면은 사실 요즘에 국내 부동산 경기 안 좋다, 더 안 좋아질 거다, 뭐 미분양 많이 나면서 건설사들도 힘들어질 거다. 그럼 결국은 그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은데 국내 비중이 높은 회사들은 또 따로 있고. 근데 우리나라 비중이 높더라도 네. 사실 글로벌 철강 가격이 움직이면 우리나라 가격도 같이 따라 움직입니다. 그래서 뭐 글로벌 시장이 좋아지면 우리나라 조금 안 좋더라도 좀 가격이 살아날 수 있는 그래서 측면이 마진폭이 있다. 커지고? 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미국 IRA, 뭐 유럽에서도 이거 얘기가 들려요. 결국은 이제 공급망 재편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하기는 하지만 중국을 좀 억누르는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우리나라가 좀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이쪽 분야에서도? IRA에 철강 내용도 있긴 해요. 네. 자국산 철강만 써라. 친환경 철강 써라. 그러니까 결국은 네. 중국 거 들어오니까 쓰지 네, 마 이거 맞아요. 아니에요? 진짜로 중국 덜리 막 더티 스틸 막 이러거든요. 그래? 진짜 더티스티라 네, 그래요? 막 오. 더티 스틸 쓰지 마라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IRA 규정에 네.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네. 자국산 철강만 사용을 했을 때 부족하거나 네. 아니면 공사 비용이 20% 이상 비싸게 들면 예외 규정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딴 데로 하거든요. 수입해도 된다? 네,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 좀 우호국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조금 반사 이익 볼 수 있고 우리나라 기업들이 또 저탄소 철강 그리고 고부가 제품 품질 좋은 거 많이 잘 만들고 있어요. 브랜드도 다 가지고 있고 저탄소 철강 브랜드 또 약간 신재생 인프라 쪽에 쓰이는 그런 브랜드 전기차에 쓰이는 브랜드 잘 만들고 있거든요. 포트폴리오를. 근데 철강이라는 게 친환경이 될 수가 있어요? 석탄 사용 비중을 줄이고 좀 고철을 좀 더 많이 넣음으로써 이제 탄소 네. 배수출이 좀 줄일 수 있고요. 현대제철 같은 경우는 전기로 하잖아요. 아이고. 전기로 전기 고로라는 얘기는 들었어요. 전기로. 이제 현대제철 막 핫스탬핑 공법 막 이런 게 있어요. 탄소를 줄이는 방향으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유럽 쪽의 움직임은 어때요? 유럽 쪽 영향도 많이 받을까요? 유럽 쪽은 최근에 이제 관세 유지를 하는 대신에 네. 기간을 줄이던지 아니면 관세 기한을 아예 땡기던지 그 둘 중에 하나로 하자라는 의논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페널티네요. 이거를 이제 계속 가져가기는 자기들도 힘들다라 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어떻게든 조금씩 풀어나가 볼까 그런 네. 논의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사이에서 우리나라 참 이제 줄타기를 잘해서 네. 이익을 많이 봤으면 좋겠는데 고래 싸움에 새우등이 자꾸 터지는 거 아닌가 하는 걱정이 이 철강 분야에서 듭니다. 자, 마지막으로 철강 섹터 투자 전략이라든가 탑픽 혹시 팁을 주실 게 있다면 뭐 네. 내가 투자를 한다면 나는 이렇게 하지 않을까. 근데 저는 일단 철강은 네. 뭐 지겨우실지 모르겠지만 포스코 탑픽이고요. 네. 포스코홀딩스. 왜냐하면 이렇게 지금 업황이 언제 살아날 거냐에 대해서 타이밍 고민이 너무 많이 있는 시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아예 그냥 안전하게 신사업으로 확실하게 주가 지지 요인 가지고 있고
게다가 실제로 업황 살아나면 가장 먼저 움직일 종목 아, 들고 있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좋다라고 보고 있고 하락폭은 그렇게 이젠 더 이상은 네. 없을 것 같고. 구리를 내년 하반기에 좋게 보고 있어요. 구리를 내년 하반기에 좋게 본다면 그때는 경기가 좋아질 것이다. 근데 이제 네. 전제는 항상 깔려 있죠. 저희 하우스 뷰로 네. 이제 그 상반기까지는 좀 긴축 기조가 계속 되겠지만 하반기에 좀 풀리면 금속 가격 회복된다고 따졌을 때 네. 산업 금속들 중에서는 어허. 구리가 제일 좀 기대감이 높다. 그 하우스 뷰는 네. 얼마마다 한 번씩 보통 바뀌어요? 왜냐하면 지금 그런 뷰가 있으면 상황에 따라서 바뀔 수도 있는 거잖아요. 하우스 네. 뷰가 이게 막 바뀌는 게 아니라 네. 거의 오래 지속되죠. 오래 지속되는데 좀 디테일이 그냥 조금씩 바뀌는 수정이 거고. 되는 거고. 큰 틀에 네, 큰 수정 틀은 있는 거는 네, 아닙니다. 거의 없고 네. 큰 틀에서는 내년 하반기 정도면은 되살아날 것을 보고 있다. 그래서 구리 쪽. 구리 하면 풍산이라는 기업이 풍산 얘네 저기 아니에요? 그 화약 만들고 한약? 저기- 네, 이거, 화약. 이거, 네, 이거. 맞아요. 그게 한 30% 정도 되고요. 네. 그리고 동 있잖아요. 구리로 된 판, 구리로 만든 봉. 네. 아니면 저희 동전 있잖아요. 네네. 그 전 세계 동전 만드는 그 기본 요 동그란 소전을 네. 풍산이 전 세계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동으로 만들어서. 제품가가 구리 가격 바로바로 반영해서 움직이거든요. 네. 풍산을 좀 주목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또 뜬금없이 풍산 얘기가 나왔는데 요 리포트는 어디에서 볼 수 있어요? 아, 저희 회사 홈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무료죠? 네, 무료예요. 무료예요. 한번 관심 있으신 분들은 내년 하반기까지 괜찮은 성적을 보일 만한 기업들 종들이 뭐가 있는지, 이 섹터들이 뭐가 있는지 여기 들어가셔서 공부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무리 지을 시간인데요. 오늘 함께 해보신 소감 어떠세요? 오늘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끝이에요? 뭐 어쩌다 뭐 아, 잘생겼네 오늘요? 어쩐다 이런 얘기 없어요? 잘생기셨어요. 잘생기시고 너무 친절하시고 예, 오늘 또 처음 뵀는데 분위기를 너무 편안하게 만들어주셔서 아,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제 쉽게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이해가 쏙쏙 됐어요. 사실 철강, 비철금속 그러면 단순한 것 같은데 모르거든요, 전혀. 근데 이제 말씀 들어보니까 어렴풋이 이제 개념을 잡습니다. 개념 좀 머릿속에 잘 제대로 잡은 다음에 또 세부적인 내용 있으면은 모셔가지고 이것저것 또 디테일하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투자고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해주시고요. 댓글창에도 댓글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투자고엔 쪽박, 독박, 쾅박은 없습니다. 원고, 투고, 쓰리고, 투자고!